2024학년 수시 지원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자소서가 폐지되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줄죠. 대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소서라는 건 솔직히 생활기록부 안에 내가 활동한 부분이나 이렇게 대학교에다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을 어필하는데 생활기록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더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해버리게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 나의 모든 활동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목고나 생기부를 잘 만드는 학교는 유리하겠지만 일반 고등학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자소서가 폐지됐을 때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학업 성적이 좋으면 됩니다. 비교과가 좀 부족했을 때 학업 성적이 좋으면 네, 대학교가 좋아합니다. 대학교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적이 조금 잘 구성되어 있고 향상이 되어 있다면 분명 뽑아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등급대 아이들끼리 부딪혔을 때 생활기록부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부족성을 채우기 위해서 자소서가 필요했던 건데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 이 학생들이 자소서가 폐지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생활기록부를 자소서화 시켜야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과정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적인 부분에 과정을 좀 집어넣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때 자소서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이제 자소서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소서의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다가는요, 우리 아이가 그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지원 동기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활동, 진로 활동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에 내가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뚜렷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동아리 활동에는 전공에 대한 어떠한 능력을 어필하는 게 있다라면 진로 활동 같은 경우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구성해서 쓴다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에다가 자소서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만일 우리 아이가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학과를 가고자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화공과를 가는데 내가 화공과를 가는 이유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가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진로 활동에다 좀 색깔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학과를 간다라면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적인 부분은 책을 찾아보고 경영에 대한 정의와 그걸 통한 대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넣으면 자소서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 지원 동기에 대한 방향성 정도가 자소서화된 것들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요.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부분인데 생기부의 솔직히 한계점이 뭐냐면 생기부는 과정보다는 좀 결과 중심적으로 많이 써주십니다. 우리 학생이 뭐 자료를 조사해서 알게 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중심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내가 알게 된 지식보다는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안에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문헌 자료를 연구할 때 그냥 자료를 분석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쓰지 말고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문헌 자료를 뭐 키워드별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병행 연구했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집어넣어서 자기소개서화 시킨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도 자료를 분석하는 잠재 능력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토론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쓰지 말고요. 토론에 대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 안에 집어넣는다라면 네, 자기소개서로 어필해야 될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있으니까 대학교가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평가해 줄 수 있겠죠. 교과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생활기록부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활기록부를 이런 과정을 집어넣으려면 학교 선생님이랑 어떠한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을 선생님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 자기평가지라는 걸 쓸 수도 있겠죠. 또한 보고서를 만들 때도 보고서 안에 결과 중심적이 아닌 과정 중심적으로 써서 작성해서 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없는 우리 학생의 그 뒷이야기가 원래 자소서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생활기록부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때 결과 중심적인 부분만 넣지 말고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넣으면 좋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써져 있는 어떤 심화적 지식이 있다라면 그거를 솔직히 자기소개서에다가 썼습니다. 내가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썼는데 만일 수행평가나 우리 아이가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을 배웠다라면 그 부분을 배운 것들에 대한 심화적 지식을 조금 세부능력 500자 1500바이트에다 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전공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심화적 지식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학생이 무엇인가 알게 된 지식에 대한 이런 수준이 좀 심화적인 지식까지도 발전했다라는 걸 생활기록부에다 쓰면 자소서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인데요. 인성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하는 부분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협력을 해나가는데 보통은 이 부분을 되게 단순하게 씁니다. 협력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인성에 대한 발전성을 가졌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어떤 결과적인 부분만 쓰는데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발전성을 가져가기 위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소서 2번에 들어갔는데요. 그 2번에 대한 원리를 좀 잘 보면 되는데 자소서 2번을 쓸 때는 저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쓰는 게 자소서 2번이었는데 그러면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갈등 요소나 어떤 문제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면 자소서 2번을 좀 만회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에 있선 원리를 알고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넣으면 된다고요? 생활 기록부에다가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시기고 나중에 생기부를 작성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자소서화된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1학년은 모르겠지만 2학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조금 구성이 된다면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아마 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좋아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컨쇼가 라이브 방송 13번째 시즌을 2023년 6월 1일 8시에 첫 방송합니다. 대학교 분석뿐만 아니라 수시나 정시에 대해서 모든 입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입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6월 1일 8시에 첫 방송에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